안녕하세요. 수학 금조기를 위한 1학기 수학교구 활용 강의를 맡게 된 당관초등학교 교사 권나운입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알다시피 2022 검정 교과서가 3, 4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에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은 2번인데요. 놀이와 활동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어제 있었던 수학 책임교육 정책연수에서 최혜경 수석교사께서 학습자 주도성 발현에 대한 수학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은 활동 중심으로 학습자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검정 교과서도 살펴보면서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3, 4학년 1학기 교구 활용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보면 첫 타이틀로 이런 안내가 많아요. 놀이하며 이해하고 활동하며 학습하는, 그리고 수학 교구와 계산기 등을 활용을 강화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끔은 질문을 받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는 놀이와 활동 중심 게임이 되게 많은데 수학은 안내된 게 없다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교과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만든 활동이 대부분 땅 따먹기 게임이나 아니면 방탈출 게임 등으로 많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놀이 활동을 만들려고 고민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요청드려요. 선생님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럼 이런 놀이나 활동 중심의 수업은요, 다음과 같은 수업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구 활용 수업을 하고 실물 중심의 수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과 활동식 수업을 구성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두 가지 스테이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3학년 1학기에서는 연산에 관한 필수 교구를, 그리고 그 필수 교구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교구를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4학년 1학기 놀이로 도형을 다루는 경험 쌓기에서 권장 교구 하나와 그에 대한 놀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3학년 1학기입니다. 선생님들 3학년 1학기 필수 교구 수 영역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필요한 필수 교구로 수 모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 모형과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모두 알다시피요. 1, 2, 3, 4번 모두 수 모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각각의 크기도 나타내고 그리고 십진법과 자리값을 학습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직접 조작하여 탐구함으로써 연산 학습도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실물 교구를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도 대부분 색깔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오른쪽의 거, 그리고 왼쪽 거는요, 수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모두 달리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요, 10,000원 후반부터 거의 50,000원, 70,000원까지 되게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필수 교구로 학교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는데 다인수 학급의 경우 20,000원짜리로 20개만 구입한다고 해도 400,000원이고 가끔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은 필수 교구로 수 모형을 사용해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1, 2학년 때 수 모형으로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수 모으기 가르기를 통해서 보수도 공부를 했고요. 수 읽기 쓰기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 크기도 비교했고 덧셈, 뺄셈, 곱셈 구구, 식과 같은 연산 학습도 했어요. 특히 모형 바꾸기 활동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모형이 10개가 모여서 10모형으로 교환하는 활동, 그리고 반대로 10모형 1개에서 1모형 10개로 덜어내는 활동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3, 4학년 때는요,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3학년 1학기 1단원 세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요,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곱셈에서도 똑같이 곱셈의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눗셈은 3학년 1학기에서는 부채물을 사용하고 2학기에서는 수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활동을 보면요. 수 모형으로요. 조작을 해보고 계산 원리를 형식화합니다. 곱셈에서도요. 수 모형으로 계산 방법을 표현하고 형식으로 나타내는 데 활용합니다. 나눗셈에서는 특히요. 등분제, 포함제 상황을 이해할 때요. 수 모형을 조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4학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학년 성취 기준은요. 똑같이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하는 것, 그의 활동 예시로 수 모형으로 나타내서 식과 수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 이런 묶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성취 기준과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형식적 알고리즘의 계산 지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과서나 지도서에도 형식적 알고리즘을 강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수 모형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탐색하는 기회를 주고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의 관계를 이해해서 계산식과 연결하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게요.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자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 자리수 뺄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산을 반복 학습해서 기능을 익힌 학생과 수 모형으로 직접 탐구의 시간을 가진 학생은 이 질문에 각기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도요.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활동을 하라고 나와 있고 또 수 모형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 후 자리값에 의해서 덧셈과 뺄셈으로 형식화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네, 세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지도 방법의 세 가지 전략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모델링도 하고 거기에서 수 모형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고안한 전략도 함께 탐구하고요. 그리고 수 모형으로 활용해서 정답을 얻는 알고리즘까지 연결하는 게 전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알고리즘 수 모형으로 하는 조작 활동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이며 그리고 이것은 차시별 지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검정 교과서 체계를 다시 보니까 수 모형이라고 아주 고정을 했더라고요. 네. 덧셈과 뺄셈 지도 방법의 지도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면은 각각의 1번은 덧셈, 왼쪽은 덧셈, 오른쪽은 뺄셈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 모형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무엇을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조작 활동을 통해서 1모형 10개를 10모형으로 바꾸는 활동, 그리고 10모형 10개가 모여서 100모형 1개로 교환하는 활동이 덧셈의 받아 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뺄셈에서도요. 직접 덜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10모형을 1모형으로 바꾸는 것, 더 확장한다면 100모형을 10모형으로 바꾸는 것, 이 과정을 계산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네, 4단원 곱셈의 핵심 질문도 다음과 같습니다. 몇십 몇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산을 학습한 학생과 기능을 익힌 학생과 조작 활동을 통해 탐구한 학생은 분명히 답이 다를 겁니다. 곱셈은요, 덧셈과 뺄셈 단원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 모형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 역량에도 나와 있고 지도상의 유의점, 그리고 차시별 지도 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곱셈에서 왜 수 모형을 강조하냐면요. 이 수 모형이 자리값을 보여주는 비례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31 곱하기 4,
즉 30일이 네 묶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0개를 모아서 한 개로 교환하고 이러한 활동이 세로식의 형식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수 모형 모델을 통해서 묶음과 교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저희 알다시피 곱셈 교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는 종이가 있어요. 모는 종이가 있는데 이것은 넓이 모델로 활용을 하는 건데 3학년에서는 넓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다루진 않지만 가끔 학생들이 수 모형으로 조작 활동을 하다가 놀이 활동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알고리즘의 재발명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아이들의 그 탐구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 모형이 없을 때 그렇다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 모형 교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이트는 작년에 수학 책임 교육 4학년 영상의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사이트를 통해서 놀이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100 모형 먼저 가져오기. 가져오기라고 하면은 덧셈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물로요, 수 모형이 필요하고 자릿값판 그리고 주사위 2개가 필요합니다. 자릿값판은요, 종이전지 3칸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화면에 있는 매스보드로 3칸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웹 교구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3칸으로 나누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 시작 전에는요, 뱅커 1명이 필요한데 이 뱅커는 수와 연산 덧셈을 잘 하는 학생으로 뽑으시는 게 놀이를 수월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놀이 방법은요, 영상을 통해서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00 모형 먼저 가져오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웹교구 사이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주사위 2개가 필요한데요. 웹교구에서 100 모형 먼저 가져오기 놀이 활동을 안내해 볼게요. 주사위가 네, 이 사이트에서 주사위를 갖고 오고요.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모두 묶어서 하단에 롤이라고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주사위가 굴러갑니다. 이미 100 모형, 10 모형, 1 모형으로 자리를 나누어 놨고요. 우리는 수 모형이 필요하니까 다음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숫자 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2개에 나온 눈을 더해서 뱅커에게 요청합니다. 우선 연산이 맞아야겠죠? 4 더하기 6이니까 10이네요. 뱅커에게 1모형 10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묶어가지고 타일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고 10모형으로 묶어지고 제가 하단부에서 색깔을 바꿀 거예요. 이 이유는 10모양 타일로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주사위를 굴리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 그리고 9개의 1 모형을 뱅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뱅커가 1 모형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실제는 저는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이게 대각선으로 자동 정렬이 돼요. 그래서 다시 묶어서 타일 병합을 해 주셔도 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배열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5 더하기 1 주사위의 합은 6입니다. 그래서 뱅커에게 요청을 합니다. 뱅커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1 모형 자리에 6개를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 모형이 되면 그거를 10개가 되면 묶어서요. 10 모형 자리로 이동을 시켜요. 그 이유는 게임의 조건 중에 10개 이상 모형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묶음과 교환을 학습하며 더하기니까 가장 빨리 100 모형을 얻은 학생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활동을 자릿값판을 같이 이용하면서 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릿값판을 하나씩 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놀이입니다. 뱅 모형 먼저 없애기, 즉 뺄셈에 대한 이야기죠. 뱅커 한 명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것을 개별 플레이, 개인별로 자리값을 주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요, 수 모형을 모두 뱅커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웹 교구 사이트에서 했고요. 백 모형을 이제 학생들에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32만 세팅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주사위를 굴립니다. 덧셈을 하는데요. 6 더하기 3이니까 9죠. 그래서 1 모양이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9개를 덜어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 모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타일을 분할을 한 다음에요. 분할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지거든요. 하나씩 나누어질 수 있음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이게 1 모형으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서 1 모형 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제 5개씩 놓는 세팅 방법을 했는데 학생의 다양한 정리 방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이때 신모형 하나를 다시 1의 모형. 네, 여기서 이제 9개의 1 모형을 덜어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덜어내는 활동을 해도 되고요. 연산이 강한 친구는 묶음으로써 덜어내는 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나씩 덜어내 볼게요. 네, 그리고 1의 모형을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뱅커에게 주었습니다. 네, 또 주사위를 굴려 보겠습니다. 네, 1 더하기 5는 6개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뱅커에게 6개의 1 모형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10 모형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이 묶음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반복이 돼서 이 자리값 판에 수 모형을 다 먼저 없애는 학생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활동을 통해서 묶음과 교환을 하고 덜어내는 것만 배우냐? 선생님들은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덧셈인 경우에는 우리 주사위를 굴렸을 때 10 모형을 몇 개를 얻을 수 있냐? 1개인가? 2개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최소한 몇 번을 주사위를 굴렸을 때 게임이 끝나는가? 최대한 주사위를 많이 굴리면 몇 회를 굴렸을 때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가? 뺄셈은 반대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주사위를 꼭 덧셈만 할 필요가 없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곱셈과 뺄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100모형, 10모형, 1모형을 활용해서 놀이하는 방법을 연산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이트는요, 비상에서 갖고 온 건데요. 초등 수학 디지털 교구라고 해서 많은 우리 교육 사이트에서 활용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조금 다르게 직접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야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단원에 대한 디지털 교구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교과서와 동일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로딩 시간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관련 차시의 자료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앞에는 이렇게 지정된 문제고요. 새로운 식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수 모형만 학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 모형과 세로셈을 함께 한 화면에서 볼 수도 있으며 세로셈의 형식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34 빼기 4야 빼기
125를 해보려고 합니다. 5를 특히 이 사이트는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의 개별화 지도를 할 때 사용하면 용이할 것 같아요. 손으로 클릭을 이 수를 선택해서 끌어오라고 세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보여지면서 어떻게 수 모형을 놓으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을 따라서 학생들이 클릭을 하거나 끌어당기면 이렇게 수로 변환도 됩니다. 134를요 세팅을 했고, 그리고 수 모형을 없애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0모형 1개와 100모형 1개를 제거하니까 다음과 같이 됐고요. 없어졌고요. 신모형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신모형 하나 남았습니다.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1모형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튕겨 나갔죠? 그러면은 신모형을 어떻게 하라고 메뉴가 생겨요. 이렇게 즉 신모형 1개를 1모형 10개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14 빼기 14에서 5개를 덜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수 모형을 통해서 받아 내림과 그리고 수 모형의 개수가 같은 걸 덜어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뺄셈에서 학생들이 피감수에서 신모형이 0일 때 많은 에러를 보이거든요. 오류를 보이는데 그 신모형이 0이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수 모형과 세로셈에 대한 안내고요. 자세한 안내 설명도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배속이 0.71, 1.3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조절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5개를 뺍니다. 그렇다면 9개가 남고요. 여기가 되게 빠른데요. 즉 신모형 2개, 그 다음에 신모형 2개에서 2개를 제외할 때 100모형 1개에서 100모형 1개를 덜어낼 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로셈으로만 또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숫자를 그대로 세팅을 하고요. 특히 숫자도 숫자의 자리값에 따라 색깔이 달리 나타나요. 같은 숫자를 크기의 수를 빼면 그래서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잊어버리는데요. 손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클릭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 내림이 있다는 거, 그것을 셈 노트를 통해서 형식화함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개 있었고 여기서 신모형을 빼는 거니까 20 빼기 20은 0 적용을 하고요. 빼기 자리에서는요. 100에서 100을 빼니까 0. 그래서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 현장에서 수 모형은 비싸서 구입할 수가 없고 온라인 접속하기도 그렇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져서 하기도 힘들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 교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색종이로 만드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색종이로 만든 수 모형인데요. 잘 보면은 종이컵의 크기도 다르고 종이컵의 자리값을 쓴 것도 굵기가 다르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 모형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요. 제가 일전에 강의했을 때 안내해 드린 건데요. 수 막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 곱하기 3을 나타냈을 때 각 모듬이 각기 다른 형태의 수 막대를 사용했고 이것을 이제 칠판의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의미하는 게 학생들이 이런 탐구를 통해서 교환이나 결합, 분배 법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리값 개념 활용하기 위해서 교실에 많은 연결 큐브로도 연산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는요. 236 더하기 115를 출제를 했고요. 요 흰 막대는요. 길게 연결 큐브를 이어
준 건데 그것은 기준이 되려고 자리값의 기준을 만들려고 긴 막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조금 넘기겠습니다. 네, 연결 큐브로 자리값 개념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막대는요, 자리값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게 연결을 했고요. 네, 연결을 했고, 그리고 제가 236에 대한 연결 큐브를 즉 236을 네, 화면처럼 이렇게 막대기에 흰 막대기에 기준이 되는 막대기에 연결을 할 겁니다. 각각의 색을 달리해서 나타냈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236을 붙이고 115를 더해야겠죠? 해당하는 연결 큐브를 갖고 와 보니까 네, 이때 학생들은요, 받아 올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받아 올리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1의 모형 10개로 10개를 만들어서 10의 모형 하나로 네, 1모형 10개를 모아서 이것이 10모형 1개의 값과 같다는 것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10의 모형 하나로 교환될 수 있음을 학생들은 학습했기 때문에 교환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6 더하기 115를 조작해서 탐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교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와 연산을 할 때 숫자 프레임, 템 프레임, 그리고 수카드와 같은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검색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교구고요. 중간에 있는 화면은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숫자 프레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와 양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카드도 있는데요. 특히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학책임교육지원단에서 교구 파트에서 정대수 선생님께서 3학년 1학기 1단원 활동지를 만들었어요. 이 활동지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활동으로서 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익힐 수 있게 활동지를 구성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아이디어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보드게임에서 6점 도미노 있잖아요. 이 도미노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활동지에는요, OHP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 프레임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친절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한다면 여기에 가로 세로 선을 그어서 10칸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놀이를 할 때 사용했던 웹사이트를 보면요. 방금 말한 숫자 프레임도 나와 있고요. 템 프레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숫자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몸집 활용해서 수학 전략이라고 배우는데요. 하는데 몸집 수학이라고 여기서 하면 이 흔히 선생님께서 몸집 색 수학만을 카드와 생각하시는 색 경우가 풍선으로 많은데 몸집 수학의 다양한 전략 자리값에 중에 대한 하나입니다. 개념을 몸집 외에도 학습할 수 교육연극, 있는 수학 활동을 놀이, 하고 색 계세요. 카드나 색 풍선을 활용한 또 그런 구체물 활동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의 체계와 연산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몸짓 수학에서 자주 애용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색카드라고 하는데 저희 몸집 수학으로 색 카드를 준비해 주셨고요. 새 카드는 10진 기수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6학년이라서 수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소수도 있습니다. 연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는데요. 10은 숫자 1이 10개 모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함께 다음과 같은 수업을 할 활동을 때는 합니다. 주로 색풍선을 사용합니다. 색풍선, 색풍선은 색 도화지 이제 같은 학생들이 개념으로요. 어떻게 뭐 일종의 약간 교육 연극이기도 한데 교육 연극을 A4 사이즈의 색깔 활용하셨어요. 좀 나와서 자기가 풍선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이 본인이 10개가 되면은 색풍선이 그날 있을 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일렬로 써서 아이들의 몸이 힘들죠. 집이 좁대요. 그래서 파랑 풍선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6학년 학생인데도 참 즐겁게 활동을 하죠. 이거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책상 위에서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파란 카드 1개가 빨간 카드 0,
빨간 카드 10개가 이제 파란 카드 1개임을 대체하는 활동입니다. 네, 선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2022 수학 책임 교육 계획에 보면은요, 강원 수학 영어 책임 교육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사이트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수학 교구 활용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20개 정도의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부터 개학까지 하나씩 들으시면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표현은 것은요. 모양 조각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으로 4학년 1학기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과 관련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영상에는요. 수학 웹 교구를 통해서 평면 도형의 이동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웹 교구를 사용했고 거기서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익힘으로써 도형의 이동이나 그리고 방향, 위치에 대해서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4학년 1학기입니다. 제가 놀이 수학이란 주제를 달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수업 방식, 놀이, 실물, 활동 이런 것들을 큰 개념으로 보면 체험에 속해요. 그래서 수학 계획에 보면은 체험 활동을 강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이, 활동, 체험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철학에는 생각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 학생들에게 할 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맥락 현상이어야 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은 수학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일일 학습지에서 학생들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놀이, 활동,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4학년 1학기 4단원에서 안내되어 있는 권장 교구는요. 펜토미노가 있습니다. 펜토미노는요. 5을 나타내는 펜토랑 조각을 의미하는 미노 5조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의 정사각형을 연결해 가지고요. 12가지의 기본 모형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합쳐서 88 사이즈의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를 갖고 놀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놀이 활동을 하기 전에요. 잠시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부채불이나 평면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해하는데 펜토미노를 이용해서 도형 만들기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놀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펜토미노 12조각이랑 99 사이즈의 모는 종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펜토미노마다의 사이즈도 틀리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은 이렇게 메스보드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99 사이즈의 모는 종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제를 변형해서 12, 12 사이즈의 모는 종이 등은 교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학생들이 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요. 펜토미노 조각 1개를 골라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맞닿지 않고 변 1개 이상이 만나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 9, 세로 9. 제가 이제 12개의 펜토미노 조각을 안내해 드렸고요. 펜토미노 조각 1개를 골라서 그리고 하나를 뒤집거나 보여드립니다. 올려서 밀기, 돌리기, 뒤집기 모는 활동을 종이에 하는 것을 올리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모는 종이 위에 겹치지 않게 올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펜토미노 조각을 올려놓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99 모는 종이를 하얗게 첫 번째 세팅하고요. 펜토미노를 제가 다음과 같은 넣어봅니다. 활동을 하는데 제가 혼자서 촬영했기 학생은요? 때문에 왼손이 A 학생,
그리고 오른손이 B 학생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펜토미노 조각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하나씩 쌓아 나가면 돼요. 처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A 학생은 그런데 학생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조각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 조각을 어떤 위치와 방향에 세팅을 할지를요. 중간부터 이제 제가 화면을 조금 빨리 돌렸어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뒤집기를 했네요. B 학생이. 네, A 학생은 어떤 조각을 고를까요? 네, 이렇게 해서 A 학생도 조각을 놓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W자, M자 모양의 조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모양을 올려두었고 빈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긴 막대, 세로로 긴 막대도 올려두었습니다. 오른쪽이 많이 비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모양 조각을 A 학생이 올려두었습니다. 네, 아마 B 학생이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B 학생도 모양 조각을 올렸고 이제 남은 공간에 대해서 남은 조각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더하기 모양의 모양 조각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입니다. B 학생은 어떻게 모양 조각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음 조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긴 사람은 A 학생입니다. 아, 네. B 조각은요, 그 마지막 조각은요, 이 모양, 구구 모는 종이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쌓아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A 학생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로 보드게임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평면도의 이동에 관한 보드게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우봉고 게임은요. 학생들한테 개인 퍼즐판을 주고 또 개인 퍼즐판도 이렇게 쉬운 게임, 어려운 게임, 모양 조각의 개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펜토미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모양 조각을 사용합니다. 또 비슷한 걸로 블로커스가 있어요. 이 블로커스는요, 개인 퍼즐판이 아니라 공통의 퍼즐판을 사용해서 각기 색깔이 다른 모양 조각을 놓아두는 겁니다. 규칙은 같은 색은 꼭지점만 만나야 되고요. 다른 색은 꼭지점과 변이 맞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활동 가능하고요. 결국 중간쯤에서 만나고 어떤 빈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요. 만나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각자의 남은 블록에 있는 네모칸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우리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도형의 밀기, 뒤집기 등이 사용되고 이런 조각의 위치와 방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비슷한 게임으로 아웃 오브 마인드도 안내해 드리고요. 애니미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 말고요. 요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에 관련된 사이트도 교과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많이 접속하게 될 텐데요. Y클라우드라는 YBM에서 하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수학 수업 맵이라는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수학 활동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놀이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즐거운 놀이로 익히는 놀이 수학,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수학, 동기 유발 PPT, 생활 속의 수학, 5개년 바로잡기 등의 많은 활동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원과 관련된 놀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고요. 블러커스 놀이는 우리가 보드게임을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는 실제 이런 조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를 간단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이 활동도요. 딱 봐도 우봉고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형을 이동해서 퍼즐을 완성해요라는 그런 게임이고요. 세 번째는 신통방통 변신 도형인데 이 카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카드 안에 밀기도 있고 뒤집기도 있고 돌리기도 다 있어요. 네, 이것을 같이 놀이로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풀고 했는데 나만 못 풀면 기분이 상해요. 뭔가 속이 불쾌해져요. 불편하고. 자꾸 생각해내는데도 안 되고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이상하게. 학생들은 왜 풀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2018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3학년 학생들이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런 3학년에서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고민 그리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교사의 의무일 것 같아요. 네, 초등 수학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EBS에 들어가셔서 최고의 수학 교실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보물 같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교사의 장점이고자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의 과목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과목 속에서 교구나 활동, 체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사이트, EBS 매스, 똑똑 수학탐험대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습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학학습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으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외국 사이트가 대부분이고 수학 교구 사이트, 평가 문제를 만드는 사이트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런 수학 교과에 최적화된 학습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수업부터 그리고 평가까지 일원화된 것을 한 사이트에서 플랫폼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2022학년도를 응원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